연행과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발췌가 우리가 공부 안 돼 있던 부분이 발췌되어 있고요. 이런 장편 기행가사는 항상 안 봤던 부분이 같이 묶여서 발췌가 되거나 아니면 전체 발췌 부분이 전부 다 안 봤던 부분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현대어로 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중세국어 표기로 되어 있더라도 혼자 중얼중얼해서 해석하는 연습은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이렇게 낯선 부분 나오면 항상 어급표를 좀 많이 주거든요. 금석산 지나가니 온정평이 여기로다. 그냥 지명은요 굳이 해석할 필요 없죠. 금석산 지나가니 온정평이 여기로다. 직접적인 구체적인 지명 나와 있습니다. 왜? 기행문이기 때문에 뭐야? 이렇게 지명 나와 있는 걸 뭐라 그래? 기행문에서는 여정입니다. 여정 확인할 수 있어요. 일세가 황혼하니 혼돈하여 숙소하자. 일세가 황혼하니 날이 어두워졌으니 차가운 데서 어떻게? 숙소를 정해야겠구나. 삼사신 자는 데는 군막을 높이 치고 사자리를 둘러막아 임시 방처럼 지었으되 역관이며 비장, 방장 이런 하급 관리들은 불쌍해서 못 보겠구나. 사면 외풍 들어보니 밤 지내기가 어렵구나. 군막이라 이름 짓기는 하지만 겨우 무명 한 겹으로 가렸으니 그래도 오히려 이번 길은 5월 염천이라 여름이라 다행이로구나. 하룻밤 경과하기 과히 아니 어려우나 오히려 이번 길은 5월 더위 속이라 하룻밤 보내기에 크게 어렵지는 않으나 동지섣달 긴긴 밤에 풍설이 들이칠지 그 고생은 어떠하냐 어떻더라. 참혹들 하다고 하더라. 이거 뭐예요? 지금이 아니라 겨울에는 정말 힘들다더라 하면서 전해들은 거 얘기하는 거죠. 곳곳에서 화토불은 하인 등이 둘러앉고 밤새도록 나발 소리를 부는 것은 짐승 올까 염려돼서 이제 소리내서 짐승들 쫓아보내기 위한 거죠. 발길을 기다려서 책문으로 향해 가니 목책으로 우르르하고 문 하나를 열어놓고 봉황성장이 나와 앉아 입마를 점검하며 차례로 들어오니 법문신책이 엄절하구나 하면서 어디로 왔어요 이제? 봉황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 부분은 우리가 봤던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구의 방법으로 은율감을 살려 서술하고 있다. 사음보 연속체인 가사는 기본적으로 대구 형식은 다 취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한 부분만 찾아볼게요. 대구의 방법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한 부분씩만 찾고 넘어가면 돼요.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어디 있어요? 청년은 발이 커서 남자의 발 같으나 당연은 발이 작아 두지침 되는 것을. 대구 방법이죠. 그래서 1번 맞고요.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인상을 섞어서 서술하고 있다. 이거는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인상을 섞어서 서술하고 있다. 이거는 어디 있을까요? 혜빈아 어디 있어요? 객관적 사실 부분은 어디고 주관적 인상 부분은 어디예요? 한 부분씩만 찾으세요. 네. 음, 1년 360일에 양치 한 번 아니해서 이빨은 황금이요. 손톱은 다섯이라. 이거 객관적 사실이에요? 주관적 인상이에요? 주관적 인상이죠. 그리고 머리는 앞을 깎아 뒤만 따 느리쳐서 당사실로 댕기하고 마르기를 눌렀으면 이 부분은 객관적 사실이죠. 관찰한 사실을 바탕으로 대상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건 특정 부분 찾지 않아도 돼요. 그 녹창 주호 부분부터 끝부분까지 전부 다 뭐예요? 관찰한 사실, 청나라 풍물,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죠. 공간의 이동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기행가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고 있고요. 굳이 뭐 찾는다고 한다면 금석산 지나서 온정평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하룻밤 지난 다음에 봉황성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당연히 밤이 지나서 다시 아침이 돼서 움직이고 하니까 시간의 흐름도 확인 가능하고요. 답은 5번입니다. 함축적 표현으로 대상의 이면에 담긴 의미를 밝히고 있다. 대부분의 시가 함축적 표현으로 대상의 이면에 담긴 의미를 밝히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가사 작품에서는 조금 예외예요. 가사는 우리가 운율감이 있기 때문에 서정갈래에 넣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뭐로도 봐요? 교술갈래로도 봐요. 교술갈래는 현대로 따지면 뭐야? 교술문학은 현대로 따지면 수필이거든요. 수필. 기행문도 그래서 수필이잖아. 이 가사는요. 교술적 성격과 운율이 있기 때문에 서정적 성격을 그냥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보지만 내용상으로는 뭐예요? 교술적 성격이 훨씬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함축적 표현으로 대상의 이면에 담긴 의미 이런 것들은 특히 기행가사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2번 기억밈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구체적 시간적 배경이 아니죠? 지금의 시간적 배경은 뭐예요? 5, 6월 염천이라는 게 시간적 배경이고요. 동지섣달 긴긴 밤 이거는 뭡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겨울에는 진짜 힘들다고 하더라 라고. 그래서 1번 적절하지 않고요. 니은 호인들의 분수에 넘치는 집과 시가지 단장에 대한 비판을 반어적으로 드러냈다. 거짓말, 반어가 거짓말이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뭐야? 그냥 비판적인 인식으로 드러내주고 있을 뿐입니다.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있을 뿐이야. 디귿 해학적, 과장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주고 있다. 이게 가장 적절하겠네요. 리을 자신들의 행차가 환대를 받는 모습을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환대를 받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환대를 받는 모습이 아니라 리을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냥 소국이 났다고 해서 조선이 났다고 사람들이 뭐 한 거야? 우리를 구경하러 나온 모습이에요. 환대하는 모습 아닙니다. 청각적인 이미지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청각적 뒷부분 선지는 맞지만 앞부분 선지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용적 입장에서 청나라의 문물과 제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건 왜 틀려요? 청나라가 아니라 뭐야? 명나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실용적 입장에서 보는 건 아니에요. 전족을 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게 실용적인 건 아니잖아. 3번 보기를 참고하여 위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연행가는 작가가 고종 3년에 연경의 사신으로 갔다 온 체험과 견문을 기록한 총 이렇게 긴 장편 가사이다. 노정이 자세하고 서술 내용이 풍부하여 조선 후기 산문정신에 따르는 서사적인 수필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당시의 문학 언어 관습이 쓰기와 읽기보다 듣기와 낭송이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까지 염두에 두고 창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작가는 친명 배청의 가치관에 따라 청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지만 당시 청나라의 문물이나 풍속, 세태 등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1번 정확한 여정의 기록과 다양한 견문을 서술한 점은 산문적 성격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어. 1번 선지 맞습니까? 1번 선지 맞아요? 보기에서 뭐라 그래? 노정이 자세하고 서술이 풍부한 것은 조선 후기 산문정신에 따르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1번 선지 맞죠? 2번. 그리고 보기가 아니라 지문에서도 어때요? 금석산 온정평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봉황성장 나와서 하는 부분 그리고 화자가 견문 쓰고 있는 부분들 전부 다 사실적인 것에 기반해서 쓰고 있는 거죠. 2번. 작가의 청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맞아요? 당대 민중의 세계관과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겠어. 맞아요? 이게 어떻게 맞습니까? 나는 너네가 근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강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푸는 게 정말 불만이거든요. 이 문제가 바로 그 유형이에요. 어디에 민중들의 세계관이 청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게 대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민중들이, 우리나라 백성들이, 조선인들이, 조선 백성들이, 평민들이 청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게 대체 어디 나와 있어요? 보기에 나와 있어요? 지문에 나와 있어요? 너네는 보고 싶은 것만 자꾸 보려고 해. 아니라고는 하지만 자꾸 발췌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지간하면 너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관점 달라지면 다 틀려요. 그래서 현대문학 특히 고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어느 정도의 기준점이 확 다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해서 구절구절 설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데다가 설명할 경우도 이렇게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렇게 보면 저럴 수도 있고 그 말을 계속 하잖아. 지식으로 너네가 작품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완전히 몰입돼가지고 그렇게 해요. 이거 암기 과목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청나라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건 당연히 맞다. 아니야, 선지 분명히 꼼꼼하게 끊어서 봐야 되고요. 근거 제대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친명 배청의 가치관이라고 되어 있지 이게 민중들의 세계관이라는 얘기가 어디가 나와 있어요. 친명 배청. 백성들이 지금 농사짓고 먹고 살기가 바빠 죽겠는데 명나라가 어떻고 청나라가 어떻고 관심 있어 없어? 백성들이 무슨 관심을 가져요? 친명 배청은 누구야? 친명 배청을 했던 건 누구야? 사대부들이죠. 양반전에서 나와 있잖아. 양반전에서 누가 그렇게 질책해요? 그래서 아니요, 허생전에서 질책하죠. 허생이 누구한테? 이완대장한테. 지금 내가 하는 말 못 알아들으면 공부 따로 하세요. 가장 기본적인 고전 소설조차도 안 읽은 거니까.
3번 사음보의 연속체인 율격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이 작품이 낭송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음보, 금석산 지나가니 온정평이 여기로다. 가사 자체가 사음보라는 형식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보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 낭송이 중요했다라는 얘기 나와 있습니다. 음보가 나뉘었다는 얘기는 뭐야? 낭송을 했다는 얘기고 노래를 불렸다는 얘기예요. 이색적인 체험을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새롭고 신기한 것을 아는 즐거움을 주었다고 볼 수가 있어. 여기에서는 기행이잖아요. 기행이라는 건 나의 일상생활을 적었다는 게 아니에요. 기행은 내가 처음 가보는 곳, 내가 여행 가는 곳, 그런 곳에 대한 얘기니까 조선의 모습이 아니라 청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색적인 체험을 표현한 건 맞습니다. 고사성어나 한자어의 사용을 억제하고 우리말 중심으로 기록한 것은 서민 계층의 독자를 겨냥한 것과 관련이 있겠어. 이것도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까지 염두에 두고 창작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어려운 한자어 사용을 배제를 했겠죠. 특히 어느 부분에서 확인 가능해요? 그 청나라 사람들 묘사하고 있는 부분에서 한자어가 별로 사용 안 되고 있어요. 다른 상충곡이나 면왕정어 같은 거 떠올려 보세요. 그건 진짜 한자어 엄청 많이 사용됐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여기는 별로 사용되지 않고 고유명사 정도로만 사용됐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에요.